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파보는 명작의 맛입니다. 오늘은 KBS 1일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의 21회 주요 사건을 간략히 돌아보고 22회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예측하며 분석적 뇌피셜 대본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의 충격적인 결말, 특히 한무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과연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와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파헤쳐 봅시다. 21회 주요 사건 간략 요약. 지난 21회에서는 한무철과 이미자의 위장 이혼이 진짜 이혼 위기로 치닫는 모습과 함께 무철이 집을 나와 공사장 드럼통 앞에서 눈물을 삼키는 장면이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미자는 자식들에게 이혼 사실을 고백하며 가족 붕괴의 서막을 알렸고 대식과 해숙은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전한 무철의 사망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회차를 마무리했습니다. 22회에서 풀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의문점. 22회에서는 21회의 비극적 결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이 해결되거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무철은 정말 사망한 것인가? 경찰이 발견한 시신과 지갑은 무철의 죽음을 암시하지만 드라마 특유의 반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의 생존 여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미자는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무철의 사망 소식에 무너진 미자가 자식들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이 드러날지가 관건입니다. 대식과 규태의 죄책감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무철의 소식을 접한 두 사람이 복권 당첨금과 건물 매매, 거짓말로 인한 죄책감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22회 예상 전개 배경, 주요 사건, 반전 요소. 22회는 한무철의 사망 소식을 중심으로 한 비극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배경은 경찰서와 병원 영안실, 그리고 대운빌딩 주변의 일상적인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극도로 격앙되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주요 사건 미자와 태아, 서우는 무철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영안실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자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태아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한편 대식과 해숙은 무철의 소식을 접하고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죄책감에 휩싸이며 대식은 무철과의 과거 약속을 떠올리며 갈등합니다. 규태 역시 무철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하며 민용의 수술비를 마련한 대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반전 요소 22회 말미에 시신이 무철이 아니라는 단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신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가 무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미자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며 그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철의 지갑이 발견된 배경에 장태풍과 관련된 의문의 인물이 연루되어 있다는 암시가 등장하며 사망 소식이 누군가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캐릭터 간 관계 변화와 갈등 가능성. 22회에서는 무철의 사망 소식을 계기로 캐릭터 간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자와 태아, 서우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결속력을 다질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무철에 대한 각자의 감정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태아는 아버지의 부재를 계기로 책임감을 느끼며 성장할 여지가 있지만 아진과의 돈 문제로 인해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식과 규태는 무철의 소식에 죄책감을 느끼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식의 복권 비밀과 규태의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해숙은 대식의 신중함에 답답함을 느끼며 가족 내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금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갈등을 관찰하며 과거의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선과 상징적 요소 해석. 대운을 잡아라는 돈과 가족, 우정을 둘러싼 복선과 상징적 요소로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21회에서 등장한 폐공사장의 불에 탄 시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무철의 삶이 불타버린 듯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돈에 집착하며 잃어버린 가족과 우정의 소중함을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철의 지갑은 그의 정체성과 재산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 시신 옆에 놓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장태풍과의 연결고리를 예고합니다.
대식의 복권 당첨금은 대운이라는 드라마 제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행운이 가져온 행복이 아니라 갈등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대식 가족이 돈으로 인해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규태의 거짓말과 민용의 수술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상징으로 그의 내면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22회 창의적 뇌피셜 대본 8장면 구성. 이제 22회의 주요 장면을 8개로 구성하여 창의적인 대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대본은 원작의 캐릭터 설정과 드라마의 톤을 유지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장면 1병원 영안실 미자와 가족의 오열. 배경 차갑고 어두운 병원 영안실. 미자와 태아, 서우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선다. 미자 떨리는 목소리로 태아야, 서우야. 엄마가 먼저 볼게. 눈 감고 있어. 태아 분노 섞인 목소리 엄마 나도 봐야 해요. 아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서우 흐느끼며 엄마 아빠가 아니길. 제발 아니길. 미자가 시신을 덮은 천을 살짝 들추는 순간 얼굴을 확인하고 무너지듯 무릎을 꿇는다. 태아와 서우도 다가와 오열한다. 카메라는 미자의 떨리는 손과 시신의 손목 부분을 클로즈업하며 흉터가 없는 것을 암시한다. 장면 2 대운 빌딩 앞 대식과 해숙의 대화. 배경 비가 내리는 대운 빌딩 앞. 대식과 해숙이 우산을 쓰고 서 있다. 대식 한숨 쉬며 여보, 무철이 소식 들었지? 마음이 무겁다. 해숙 짜증 섞인 목소리 여보, 이제 와서 죄책감 느끼면 뭐해? 그 복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대식 무거운 톤으로 그래도 무철이가 준 거잖아. 반띵하자던 약속이 계속 마음에 걸려. 해숙이 대식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며 걸어간다. 대식은 뒤에서 한숨을 내쉬며 우산을 든 채 서 있다. 장면 3 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규태의 후회. 배경 어두운 부동산 사무실. 규태가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규태 혼잣말, 무거운 톤으로 무철아. 내가 잘못했어. 민용이 때문에 거짓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규태가 책상 위에 놓인 민용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인다. 문이 열리며 대식이 들어오고 규태는 급히 눈물을 닦는다. 대식 걱정스러운 톤으로 규태야, 괜찮아? 무철이 소식 나도 들었어. 규태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장면 4 병원 복도 미자의 회상. 배경 병원 복도. 미자가 벽에 기대어 서 있고 태아와 서우는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 미자 혼잣말 애틋한 톤으로 여보, 그때 당신이 약속했잖아. 평생 지켜주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됐어? 회상 장면 젊은 무철과 미자가 공원에서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다. 무철이 미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현실로 돌아와 미자가 손목에 있는 오래된 반지를 만지며 눈물을 흘린다. 장면 5 카페 민들레. 금옥과 해숙의 대화. 배경 카페 민들레 내부. 금옥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해숙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금옥 궁금한 톤으로 해숙 언니, 무철 오빠 소식 들었어?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니야? 해숙 당황하며 글쎄. 나도 잘 몰라.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소문이 도는 거야? 금옥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냥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가 떠돌아서. 언니, 뭔가 아는 거 아니야? 해숙이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금옥은 해숙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며 미소를 짓는다. 장면 6 부뚜막 식당. 태아와 아진의 갈등. 배경 부뚜막 식당 내부. 태아가 테이블을 닦고 있고 아진이 주방에서 나온다. 아진 단호한 톤으로 태아야, 3천만 원 언제 줄 거야? 계약대로라면 벌써 줬어야지. 태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금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 좀 기다려. 아진 화난 톤으로 기다리라고. 나도 꿈이 있어. 이 돈 없으면 가게 계약 못한다고. 태아가 테이블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진은 그를 노려본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장면 7 경찰서. 미자의 의문. 배경 경찰서 조사실. 미자가 경찰과 마주 앉아 있다. 미자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님, 정말 우리 남편이 맞는지. 손목에 흉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신엔 없었어요. 경찰 침착한 톤으로 부인,
지갑과 옷이 일치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죠. 미자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떨고 경찰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 카메라는 미자의 손목 반지를 클로즈업하며 의문을 암시한다. 장면 8 폐공사장 반전의 단서. 배경 어두운 폐공사장. 비가 내린 흔적이 남아있고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며 손에 무철의 지갑과 비슷한 물건을 들고 있다. 의문의 인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 이걸로 한무철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카메라는 인물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지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배경음악이 긴장감 있게 고조되며 장면이 암전된다. 결론적으로 다음 회차에서는 한무철의 생사 여부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핵심 갈등으로 떠오르며 미자와 가족들의 감정적 붕괴와 회복 과정이 심도 있게 그려질 것입니다. 대식과 규태의 죄책감은 새로운 우정의 시험대를 만들고 복권 당첨금과 거짓말로 얽힌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신의 정체와 관련된 반전 요소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이 모든 의문이 어떻게 풀릴지 함께 지켜보시죠.